제가 최근에 눈에 띄게 조금 얼굴 혈색이 좀 안 좋아졌는데요. 이게 김인지 검버섯인지 잘 모르겠어요. 맞아요. 대부분 환자들이 오시면 다 그냥 김이 생겼다고 오세요. 근데 실제로 기미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 서희경 씨 얼굴을 보고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. 여기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이 검버섯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사이즈가 크네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그 광대뼈 있는데 구름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 보이시죠? 구름처럼 퍼져 있는 게 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일단은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얼굴에서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김이라는 거는 주로 얼굴에 생기는 거고요. 검버섯은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. 우리 정말 싫죠. 팔다리에도 검버섯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.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생기는 게 검버섯이에요. 그리고 기미는 주로 양쪽 볼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기미가 왜 진해지냐면 피부 깊숙이 숨어있던 속기미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속기미. 네. 속에도 기미가 있어요? 속기미.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에 생기는 것을 겉기미라고 해요. 그러니까 겉에 있는 기미죠. 그런데 피부의 더 깊은 층인 진피층에 생기는 것을 바로 속기미라고 합니다. 이 속기미는요, 피부 깊숙이 막 숨어 있다가 자외선을 많이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호르몬 약 이런 것들, 그다음 뭐 출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되면 갑작스럽게 확 올라오게 돼요. 아, 그러면 저한테 이 보이는 기미가 겉기미 말고 속기미도 있는 거네. 그러니까. 맞습니다. 제가 아까 분장실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 귀신도 아닌데 막 귀신 본 것처럼 아이고야 막 이랬다고 선생님. 아니 제가 화장하기 전을 보니까 아 진짜 겉기미뿐만 아니라 속기미가 진짜 많은 얼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부 균형이 무너졌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. 균형이 무너졌어. 여러분들의 속기미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검사 영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. 네, 볼까요? 수분 검사도 하고. 아, 너무 퍼석해져요. 나이 들수록 피부가. 그죠? 아우 긴장되시겠다. 일단 김경옥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 밑 그리고 양쪽 볼에 겉기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왼쪽 볼이 동년배보다 기미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속기미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? 기미 너무 궁금해요.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속기미를 보는 자외선 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겉기미는 왼쪽에 많았는데 오히려 속기미는 오른쪽에 더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극을 조금만 받아도 오른쪽도 왼쪽처럼 기미가 굉장히 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. 그렇구나. 그러면 이제 서희경 씨 한번 볼게요. 네. 이 서희경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 밑, 볼, 그리고 이마하고 코까지 전체적으로 겉기미가 굉장히 심했어요. 동년배랑 비교를 해도 기미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. 그러면 속기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. 겉기미만큼 속기미도 얼굴 전체에 완전히 많이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? 특히 이제 눈 밑은요, 겉기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두 분보다 더 심각한 분이 계십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누구야? 누구예요? 윤성민 씨입니다. 이 윤성민님 얼굴을 보면요. 윤성민님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들보다도 한참 벗어난 2배나 색소가 많았어요. 진짜?
그러니까 이제 속기미는 어떤지 또 궁금하시죠? 속기미는 의외로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겉으로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과연 속기미는 그럴까요? 없어요. 오! 속기미도 마찬가지로 많았습니다. 평균 이상으로 얼굴 전체에 기미가 쫙 깔려 있었는데요. 특히 코 부분은 평균을 한참 벗어난 2배가 많았고요. 다행히도 이마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좀 적었습니다. 다행이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요, 이렇게 속기미, 겉기미가 함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치료를 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했잖아요. 이런 경우가 기미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잘합니다.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 몇 번만 하면 싹 없어진다. 이런 거 믿어야 될까요? 절대로 몇 번 치료로 기미가 없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기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겉에 보이는 색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를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저도요, 그 피부과에서 레이저랑 토닝이랑 뭐 이런 또 필링 같은 거를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한 23회 뭐 정도를 했는데 그냥 잠깐 좋아지고 다시 또 나빠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효과를 못 봤어요. 이 기미는요, 단순히 보기가 안 좋다라는 거 뿐이 아닙니다. 기미가 생겼다는 거는요,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, 위험하다는 SOS 신호일 수가 있어요. 피부가 위험하다? 네, 사진 한번 볼게요. 김경옥님은 실제 나이 56세, 서희경님은 실제 나이 55세, 윤성민님은 40세. 그런데 피부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볼까요? 네. 어떡해. 어떡해. 아니 근데 지키 박사님 세 분 모두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미가 생겼다는 거는 자외선, 호르몬, 스트레스 이런 반복적인 자극을 받아서 기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. 이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약화가 될 수가 있고요. 반대로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?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방어력이 약해지겠죠.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더 쉽게 자극을 받아서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자극은요, 기미만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너무 싫은 모공 넓어지게 하고요.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면 너무 슬픈 탄력 쫙 떨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처럼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. 감적이네 이게. 또 사진을 한번 볼까요? 이거는 두 분의 주름을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. 자세히 보면 피부가 오돌도돌하고 미세한 주름이 막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나이뿐만 아니라 이런 기미가 생기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전체적으로 동년배에 비해서 주름이 좀 많은 편이기는 했거든요. 김경옥님 같은 경우에는 왼쪽 눈꼬리 주름이 굉장히 심했고요. 오른쪽 눈 밑, 코 옆부분에 주름이 좀 많았습니다. 서희경님 같은 경우에는요, 양쪽 눈 앞쪽에 주름이 좀 진하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마에 미세 주름도 좀 많이 보이고요. 또 윤성민님 사진 보겠습니다. 나는 주름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? 네, 아직 이제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주름은 많아 보이진 않는데 모공이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더라고요. 특히 기미가 심했던 코의 모공이 평균 이상으로 좀 커져 있었습니다. 아, 얼굴이 크니까 근데 목이 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? 모공이라는 게 결국은 탄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모공이 커진 만큼 피부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?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, 그렇죠? 네. 유지라도 하고 싶어요, 진짜로.